그런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달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물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 칠천장에서 썼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근처에 거제도 고현만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앙구는 하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무군들 움직이는 고개라서 그러니까 뭐 딱 그때 전투에 썼다라고 하는 게 표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선생님 예. 그 만드는 그 새겨진 거 그거 예. 이렇게 좀 복사를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자, 요 비격 진천내는 저게 일본 자군 있죠? 예, 일본 우군. 우군이 창녕 하왕산성을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각제우가 거기서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출토품입니다. 요거는 개연성이 있죠. 네, 요거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쟁 초기 국면에서는 이제 두 개의 전투가 큰 전투가 있는데 아주 큰 전투는 남원성에서 일어났고 사실은 황석산성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죠. 예. 자,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해서 좀 놓친 게 있는데요. 저 충주라는 데가 있죠. 충주에 아까 제가 제일 앞에서 보여줬던 오유충이라는 사람이 되게 지키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 그 다음에 이쪽에 남원에는 양원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이 부총병이고요. 그 다음에 유격이나 좀 한 단계, 두 단계 내려 있는 사람 유격장이 진우충이라는 사람이 전주를 지키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방어 라인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주, 경주, 성주, 남원 요 라인이 1차 방어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충주, 공주, 전주가 2차 방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1차가 뚫리고 2차가 뚫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직산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었고, 그러면 도채차산은 어디냐면 성주와 금호산성이 지금 선산 쪽 아닙니까? 구미 쪽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있었고요. 경주 쪽에 근흥수나 이쪽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경주는 누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안 돼서 제가 그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서울로 갈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라도로 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주와 고령점에서 막았던 거죠. 조선군이 여기서 막고 있었으니까 항석산성으로 가고 남원성으로 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게 이제 기원별집인데 요 부분이 이제 조정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그 사람이 여기 보면 정이조판서 조공 묘지명이라고 중간에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공이라는 사람이 조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 조정도에 대한 마지막에 명문이 있습니다. 죽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뒤에다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 허우불사사 그러니까 법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누구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각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여기서 지키자 했던 것을 지켰다는 뜻이고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요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 고대일록에 나오는 정경훈이나 조정도나 또는 이 곽준이나 다 동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병같이 이렇게 간 동지들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안 들어갔어요. 항석산성에. 왜냐하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되게 양심적이고 그 당시에는 중요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군량미 모아가지고 보내고 하는 역할을 다 한 분이니까요. 근데 이 두 분은 들어가서 죽을 자리인지를 알고 들어가 죽은 거죠. 그게 뭐 그런 의미로서 되게 조선 안에서는 항석산성을 되게 중요시했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원성 전투에 관련된 거는 많이 요청이 가니까 유물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물로서 직접 가할 수 있는 건 이게 남원성 수습 하살촉. 예, 하살촉. 요게 이제 제일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전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정기원이라는 사람은 저 위에 김시민 성무공신 교서에도 보면은 이름이 나옵니다. 3등 공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재란 일어났어. 그 정유재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일어났다는 걸 알리는 사실으로도 갖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왔던 병사 군대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양원을 대해서 이렇게 접대해주는 사람을 접반사라고 하는 거예요. 접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반관으로 남원성에 들어갔다 같이 전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적으로 이 사람은 삼등공신에 체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대고요. 그래서 이 남원성 전투는 사실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전투입니다. 조선군이 한 1000여 명 좀 안팎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명군이 한 3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옆에 교룡산성이라고 제가 요번에 가서 보니까 영상에도 나올 텐데, 되게 산세도 험하고 방비가 잘 돼 있는데, 거기서 막았더라면 적어도 사흘 만에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명군들은, 특히 이제 김하병 이주에 있는 명군들은 넓은 들판에서 싸우는 것을 즐기는 거니까, 그 장소에 있던 양원이 우리는 남원에서 싸우겠다고 해자를 놓게 했는데, 그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모여있는 병력이 수만 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한 5만 가까이 모였죠. 그러니까 못 막은 겁니다. 근데 제가 교룡산성 같으면은, 우리 저기 1차 진주성 전투를 보면은 방어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2차 진주성도 여금을 뚫으려는데 열흘 만에 뚫었잖아요. 근데 이거 사흘, 나흘 만에 뚫렸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박물관에서 요번에 전시에서 가장 대표유물로 나오는데, 요거는 임진왜란 당시에 썼던 거지 정유재란에 했던 유물은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이 유물이 있어서 이 유물이 이제 요번에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장군전의 크기와 사이즈에 대한 거로는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뭐라고 하나 실증적으로 나온 거죠. 전투 때 사용됐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 보면은 앞부분에 비해서 이 뒷부분이 똑같이, 이건 가시나무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래요. 단단하고 소나무보다 더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드는, 여기 앞부분이고요. 앞에 철촉이 붙어 있어야 되고, 전촉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깎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자총통에 넣으려고 했는지 지자총통에 넣으려고 일부러 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 다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완전 조선 그 당시 거라고 알 수 있는 게 가리포 상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전라도 완도 쪽인가 그게 있는 건데, 거기에서 바친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리포. 마을 가자에 마을 진자에 포구포자, 개포자 있지 않습니까? 산.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사진은 이제 앞에 전총인데. 예, 전총인데 이거는 이제 없고. 이런 게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은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그림만 보면 저렇게 부수는 용, 그 다음에 공보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이렇게 막 후배로 나오는 엄청 대단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유물은 이제 여러 가지로 왜 이렇게 잘 보존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일본에 가서는 이제 전리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전리품의 역할을 하고, 자기네들 가문의 상징적으로 상전했다. 현창하는 상징적인 것을 자, 전초군 시대적으로는
작지 않고 예. 예. 요거는 그 김용환 화백이라고 영양 회전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제가 잘 몰라서. 예. 이게 김용환 여러 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조사가 되면 제가 생물들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나오죠? 1580년 7월 김용환 화. 예, 7월 달에 그린 거네요. 1980년. 예. 그래가지고 세양학풍 아닙니까? 예, 예. 요게 이제 초기에 그려진 이순신이 초상화인데 1132년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다른 면을 저기 선생님들 예전에 여기 이거 이순신 사인만 많이 보셨죠? 예. 제가 여기를 펼친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만력 26년이니까 이전에 했었던 여기 보면 흥량현 신조 전함 전선 진물 성책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 흥량현에서 새로 만든 전선에다가 넣어두는 진물이라는 게 무기류들이든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목록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재밌는 자료죠. 왜냐하면 판옥선 하나에 어떤 분께 들어가 있느냐 하는 건데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런 것들로 해서 막 영상처럼 많이 날아가고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주로 화살 같은 거를 많이 두고 이제 했겠죠. 그런 내용을 상식적으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런 거는 격파용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이순신 어명차첩에 대한 것이고요. 예, 위에 있던 건데 이거는 복제보면 진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명량출토부 내용인데 총통류들, 철안들 여러 것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울산성 내서 이렇게 저기 시각이 그죠? 아까 저 평양성 전투도 시각하고, 저기 물론 조선에서 그린 거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요거는 저 일본의 시각, 저거는 중국의 시각. 그래서 자 이게 세폭인데 지금 배열해 올라가 여러분 백방에 애를 썼는데 성공하지 못해서 이제 복제품 전시를 하는데 사실은 전쟁 기록하로는 장관이죠. 기가 막힌 스케일도 잘 그렸어. 예. 성각도 되게 잘 그렸죠. 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말고도 명풍이 두 개가 더 있는. 네, 더 있습니다. 두 개가 우리 세 개가 되는 건데 강렬했던 거. 그래서 지금 이제 포위를 조명연합군이 포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그 양호가 이제 지휘관, 총지휘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내용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함락을 못했지만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세가 풀립니다. 응원만 하나더라면 그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응원군이 왔기 때문에 사로 병력체계나 동시에 못 움직이게끔 그 병력들이 못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두 군데를 더 전선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병력으로 그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거는 폭은 저게 하나는 공격하고 하는 건데 요 방금 한 게 보이더라. 여기 하나 나오더라. 두 개 나올 겁니다. 예,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예. 뒤에 보도록 하고. 예, 그건 뒤에 보도록 하고 이건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근흥수가 이쪽 쪽에서 주로
경상자도 쪽에서 한략을 했고 여기 또 참전을 했던 조선군 장소였기 때문에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일본인들 이거는 일본 투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요. 예, 울산, 어성, 출래, 사,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성이라는 거는 우리 저 임금어자 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울산성에서 뭐 오고 가고 한 무슨 내용 목록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가 혼마루입니다. 혼마루의 석칸. 예, 조론 위에 있는 그곳에 이제 뭐 몇 개 만들고 했다, 또 누가 만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못 읽어서. 자, 요거는 그 그러수 장군 초상에 되었고요. 전에 한번 전시했어요. 자, 요게 정해기공 도병입니다. 정해기공 도병은 두 폭입니다. 하나는 스웨덴 동아시아 박물관에 있는데 이쪽에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두 폭을 펼쳐나면은 명군이 쭉 참전해 와서 돌아갈 때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옵션이니까 설명 못하고 여기가 순천회성입니다. 순천회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화면 안에다가 사실적인 걸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천회성의 얘기고 여기는 뭐냐면은 고은희 씨가 제가 지금 판단한 거는 이겁니다. 아직 완전히 자신은 없는데 고은희 씨가 그러니까 유정한테 강화를 하고 물러갈 생각을 했었어요. 성을 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겠다고 나왔다가 그거를 유정이 만나면은 그때 그냥 매복하고 있다가 고은희 씨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성공을 못했죠.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장 수병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런 뜻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남해도고요. 예. 그다음에 예, 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남해의 이제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에 명군하고 조명연합군 여기 들어왔다고 봐야 되죠. 여기는 아마 진린이, 그러니까 진린하고 유정의 싸움은 왜 그게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린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뇌물 받고 선 보내줬다가 뭐 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의 진실 내막은 뭐냐면 두 장수 다 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공을 세웠다는 걸 보고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유정은 공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공격을 하나 안 하나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성을 뺏었다는 걸 주고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은희 씨가 그렇게 말을 하고 항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진린이 고은희 씨하고 협상을 해서 이거 성을 혼마루가 아니라 일부라도 우리한테 달라. 그래 나 전공을 세우지 않겠냐 하니까 다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 뭐 진리는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을 세우기 위해서. 자, 이거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거는 아시죠? 예, 이순신 예, 진물하고 여기는 예, 진린 저죠? 노량 대첩이라고 돼 있죠. 네, 그렇죠. 여기 보면 수로 대장 진린 나오고. 사실관계가 이제 하나하나 고정을 해봐야 이제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한성부에 와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금성 앞에서 꿇어 앉아 있죠. 황제한테 받는 그런 내용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동군간, 건묘, 제사, 제사하고 이제 전몰자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거는 그거죠. 기록하는
피로카의 성격을 갖고 있죠. 한 그림 안에 그 역사 전체가 다. 저 앞에 동아시아 관련된 자료를 지금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이거가 이제 정유재란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저는 추정하는데 그거까지 이제 어떤 답이 나올 거라서. 그다음에 가동전에 한번 나왔었던 인물도 있죠. 저기 사천성 관련된 전투는 이제 시마즈군. 이 사천은 사실은 우리 진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그냥 우리는 이 진주는 충전의 고장으로만 생각하시죠. 1차 진주성선 때는 이겼고 2차는 아주 몰살당할 정도로까지 됐고 세 번째 기록에 보면은 진주의 언저리는 저기 요즘 말하는 부역자들이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실록에도 나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다. 예, 용감한 사람들은 싸우다가 죽고 좀 비겁한 사람들 살기 위해서 힘센 사람들 붙어가지고 전쟁이 딱 그게 리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여담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번째 전투에서 진주를 거쳐서 사천성으로 간 거죠. 네, 사천성을 가고 이 망진산 같은 경우에는 진주에서도 뭐 작은 싸움이 있겠죠. 선진리에서 싸움한 거에 비하면 그렇지만 그런 싸움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조선군의 지휘관으로 유명한 정기롱 장군에 대한 유품이 지금 하동에 있어서 여기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을 많이 세웠는데 이때 읽지 못해서 그랬는지 공신에 등록이 안 됐죠.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그거는 상주에 있는데 필요 올려고 했는데 좀 여건상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이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총대사 충무공 20 충렬 요정비라고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자체에 그냥 노란게 집대가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이거는 어디 있냐면 남해에 노량 앞에 충렬사 있죠. 네. 충렬사 안에 그 비서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앞뒤면을 탁권하는 거거든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있으니까 하죠. 예, 오늘 이제 요거를 독자적인 코너를 하는데 이제 저희 공간이 이제 어중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원익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방 말한 뭐 유승용 선생이나 윤두수 선생은 많이 중앙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인물이 되게 생각보다 부각이 안 돼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냐면 임진왜란 당시 때 사실은 평안도 근방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병력 수습하고 인심 수습해가 싸움할 수 있게끔 한 역할도 이 양반이 큰 역할을 했고 정유재란 당시에도 직전에 우의정으로 승진해가지고 이제 도치천수로 내려왔는데 주로 경상도 일원에서 이분이 이제 활약을 하셨는데 활약이라 해야 될까 쭉 다녔는데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입장은 남인이에요. 남인인데도 북인 계통의 사람들도 이 사람은 칭찬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고 실제로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 군관들 몇 명 안 데리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걱정하는 실록에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도치천수를 해치려고 소수의 병력을 이렇게 보내면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저게 중요한 장수들로를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이원이건 한번 우리 진주박물관에서 제대로 한번 조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도 제가 유물은 가지고 왔는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원익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것 안에서 있었는지 그거는 앞으로 제가 좀 더 얘기가 정리가 되면 선생님들한테 좀 더 얘기를 드릴 텐데 훨씬 더 지금보다 풍성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흉배가 참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그 명분 장수인데
정유재란 때는 이여송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 인물이면은 정유재란 때는 마귀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여송하고 좀 달리 지금 이제 베이징에서 선생님 약간 동쪽으로 가면 요동이고 서쪽으로 약간만 해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성부 대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로 이제 몽골군들이 주로 쳐들어오는 핵심 루트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병력이 제일 명분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성장한 장수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병력들도 주로 이제 그 몽골군이나 그쪽 계통도 좀 섞여 있는 기마병 위주의 부대를 지휘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상도 좀 남다르죠. 네, 남다른 분인데 요 사람이 두 분 다 1차, 2차 울산성 전투를 지휘했던 지휘관입니다. 네, 지휘관이고 또 울산성을 접수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거를 여기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철비를 세워놨었는데 이 철비가 서생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서생포 그 성 외성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시점 특히 이제 일제 말에 아마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문에서는 그 전에 이제 탁본을 해놓은 걸 요번에 이제 보존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요거는 그 마귀가 직접 쓴 건 아니고 그 후손이 이제 소장하는 건데 이제 이 후손이 아까 좀 내력이 있죠. 이 돌아갔어요. 마귀 장군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갔는데 그 외에 명군 내에서는 되게 뭐라나 무장 집안에서는 되게 그 뭐라나 이게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안인데 이제 끝까지 명조에 충성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다가 그 한 사람이 망명을 이제 조선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순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용하던 칼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에서는 이제 정체성이 이제 이 집안은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중국 사람이면서 또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한국,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 선대가 수천 년 동안 한국 사람이어서 정체성이 참 강한데 뭐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토 키요마사하고 그 나베시마 나오시겠죠? 네. 그 사람. 가토 키요마사는 뭐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서 그죠? 네. 가토 키요마사는 뭐 출중한 장수입니다. 군인으로서는 고니시에 못지않게 출중한 장수였다고 할 수 있고 또 제가 한번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거였는데 가토 키요마사하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행동들이나 행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속마음을 두 개를 다 대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협상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그냥 무력으로 압도하고 싶은 그 두 마음을 대표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 전쟁과 관련된 전쟁 문학이라고 할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직 일본으로 가지 않았을 때, 한 10일 안쪽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보이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요 대목이에요. 금길기는 이제 포로로 갔다가 명을 거쳐서 돌아왔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많이. 예, 그 다음에 선생님 좋은 유물을 너무 지금 제가 많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자, 뒤쪽에 있는 요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포고문입니다, 포고문.
영상. 예, 그래서 영산 쪽에서 창녕이죠. 예, 창녕 쪽에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러니까 제 패널에 대한 거에 이제 제가 막 글을 막 줄이다 보니까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조선은 피해를 많이 당했고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흉절 뭐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서무 채쿤도 주로 그랬던 것 같고 대표적인 인물이 상강행실자입니다. 예. 대신에 일본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면 호기심의 천국인 거죠, 여기가. 이 전쟁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도 지금 조선 후기, 도쿠가와 시대 때는 이런 전쟁 기록화 같은 것들을 나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요동으로 정벌이라고 할까 공격을 해서 침략을 했어요.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그때 갔던 장수들에 대한 신화와 이런 것들이 해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일본인들은 조선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들 열도 바깥으로 나와본 경험을 그림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용담처럼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세미록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번역하고 하면은 이제 내년 지나고 나면은 아마 선생님들이 잘 번역된 좋은 한글 번역을 보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예. 세미록 그리고 좀 했었는데 예. 지금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순신 선무공신 교수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죠. 텍스트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내가 진본이지. 예, 지금. 상가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고도 감동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 정답이네. 옷이다네. 자, 요거는 지금 어디를 펼쳐놨느냐 하면 진비록은 한번 선생님들 다 읽어보셨을 텐데, 여기 보면 선시, 신유경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시작하는 부분, 정유재란 시작하는 부분을 지금 정유재란 시작을 해요. 그게 징비록 책을 보면 뒤에 번역 원문도 나오고 하니까 제가 보완할 때는 뭐 여기 번역을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숙제가 이제 여기가 지금 제일 좀 더 모아야 되는데 못 모으고 이제 매듭을 지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로 한국 쪽 기록이 이수가 되는데 어쨌든 군사 기술에 대한 전쟁 기록에 대한 전투의 구체적인 기록에 대한 것들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재란 임진왜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선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책, 청약, 입보 정책, 경벽 청약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전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유재란한테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원래는 그거를 육전에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맞거든요. 압도적인 군대하고 싸울 때는 수성전만 한 게 없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수성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전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전, 맞붙어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수성전, 또 하나는 유격전. 그러니까 이제 각제호 장군 같은 경우는 유격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격전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적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적을 물리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수성전의 장점은 뭐냐면 그거보다는 좀 상황이 나은데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전선이 크게 못 늘어났죠. 2차 진주성 전투 때 열흘 동안 조선군이 여기서 버티는 바람에 남원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기력이 세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재한테 그래 못한 게 왜 그런 게 하나가 없었을까? 그게 있는데 그 정유재한테 그 아까 말한 그 경벽 청약 전술을 썼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어령도 방어하는 것 포기하고 청계산성 있는 것도 포기하고 하동에 청계산성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합천에 또 하나 악견산성인가 있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하수산성에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병력으로 그냥 썰어버리니까 수령도 안 되는 사람은 죽기로 가고 묵도 있다는 사람은 그냥 사실 개죽음 한 거죠. 반나절도 안 되는 반나절. 근데 그 전투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보병 전술을 하고 있는 일본군한테 통하는데요. 기병 전술을 주로 쓰고 있는 청군이나 후군군한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병력이 엄청나게 많았으면요. 가능한데요. 소수의 병력으로 병력 청량해가지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를 운영하고 전쟁 선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뭐 지금 말할 게 아니라 인조 때 얘기해야 될 거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가 큰 겁니다. 사실은 제가 좀 더 다음에 또 관련 전시를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조선 후기 사회는 실제가 이거 허상을 붙들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보단도 그렇고 죽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권력에 대해 현창을 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조 본방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정의전에 대해 쭉 얘기를 했지만 그 많은 병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의 병력으로 하고 사실은 명군이 없었으면 전쟁을 못 이겼다고 지도부들은 생각했고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도부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개죠. 왕조에 대한 충성, 자기 원래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주를 강조하고 충주를 강조했으면 현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가 명에 대한 끊임없는 충성과 사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조 본방제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여기 붙여놨지? 제가 이번 전시하면서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때려오지를 못해가지고 유물을 제가 마지막에 봤어요. 마지막 낮밤에. 계획안 다 짜놓고 다 해놓고. 그래서 자, 선생님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포로 소환 문서는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 뭐 그때 저희 관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런데 요 두 개는 일본식 서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아마 편지 거를 정서를 한 건데 이제 그래 요렇게 세 개 낱장으로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일본 연구자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이거 좀 번역을 하고 해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문서가 두 개가 편지거리 동그란 점이 두 개 보이죠? 예, 빨간 점. 예, 그 2서, 3서 있습니다. 하나 1서가 돼 있었을 텐데 그렇게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하신 선생님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때 한번 했는 거예요. 그래. 초등학생이 저 빨간 거 뭐가 썼느냐고 즉흥적으로 묻어가지고 제가 여기 1호, 2호, 3호고요. 그게 아니고 무슨 뭐로 재료를 가지고 썼느냐. 빨간 게 무슨 재료냐? 무슨 재료를 썼느냐. 그거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 동물성 뭐 강물성 뭐 경명주사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정말 드나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뭐 애들한테 그 질문도 되게 중요한 질문. 그게 또 그애는 초등학생 한 5학년 정도 옛날에 붉은색은 주로 영사를 안 썼습니까? 영사는 아주 그거 저 미술사 하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분충 선안도고 자신 저 공간에 들어야 돼.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다 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명당이 사실은 비공식, 비공식으로 간 건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문관이 가는 것보다는 이런 선임이 가는 게 생존율이 높았습니다. 그게 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되게 용감하신 분인 거죠. 사명당. 그 사명당에 대한 저희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뭐 불을 떼는데도 아니 뭐 재밌는 전기 보면 재밌는 거 많이 나왔다. 병풍 이야기. 아니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왜 그런
그를 책을 읽으라고 학교에서 권장도서를 줬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하여튼 그분이고요. 자, 요게 이제 외교 문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저 위에 있던 거를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걸 할 때까지 출력하기 전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뭉그러져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정유재란에 대한 그걸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요게 보이는 거, 전쟁에 대한 얘기, 저기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딥니까? 어디죠? 7천냥 여기서 쳤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왔겠죠? 요렇게 바닥줄로 해서, 요렇게 해서, 순천 요 길이 아닙니까? 예, 순천이니까 요쪽으로 해가 타고 올라가는 남은. 그리고 한 부대는 또 남은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그 상서산성. 물론 여기 이제 뭐 한 길로만 간 건 아닙니다. 옆으로도 세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조선군은 여기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원익이 있었던 거예요. 이원익이. 예, 이원익이 여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도체차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조선군 전선 총사령관이 여기 있으니까 자연히 여기에 방어가 안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총주점에 연군이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못 믿었던 거죠. 일본군이 만약에 임진왜란때처럼 이렇게 들어오버리면 서울 온다고 생각한 거니까. 사실은 선생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라도로 간다라는 의미는 우회해서 서울로 갈 수도 있지만 안 온다고 권희씨는 그래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못 믿으니까 여기를 지킨 거죠. 여기를. 결국에는 부대가 이렇게 간 겁니다. 작은 우군이. 그래서 목표는 전주로 간 거죠. 물론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행주 같아. 전라도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치에서 건율장군한테 밀려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일로 가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하는데 직산에서 9월 달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아까 양호 얘기 나오고 그 해생이라는 부대가 양호가 보낸 부대가 여기서 붙어가지고 내려오는데 일본군이 방침하고 맞죠? 빠짐없이 전라도 공격하고 구태하라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군 우군이죠. 일본군 우군은 내려오게 되고 자군은 이제 이쪽으로 순천 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전주에서 이쪽으로 해서 전라도를 석권했던 게 시마저 부대인데 시마저 부대가 최종적으로 사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고니시하고 이쪽은 순천으로 오게 되고. 지금 이 큰 화살표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토는 이쪽에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본진이 여기 있었겠죠? 예, 본진은 여기 잔뜩 있었다고 봐야 돼요. 예. 자, 그런데 우산을 집중 공격했지 않습니까? 우산을. 집중 공격하니까 저쪽 부대는 안 했지만 여기 있는 부대들은 와가지고 구원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립된 이 부대를 또 하나도 격파를 못하니까 병력을 나누어가지고 한꺼번에 육지에서 세 군데로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후공군한테 공격할 때는 명분이 이 전략을 씁니다. 세 군데로 병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근데 결국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서 공격을 2차로 일로 하게 되는데 2차 그래서 이제 사로 병들이 나옵니다. 수로로도 바다로도.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사로 병들을 할 때는 병력이 순천에서 있던 큰 싸움이 되겠죠. 정작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치열했던 데는 사천이 심하지.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막판에 되죠. 이렇게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의 상대수가 하나가.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예쁘장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임진왜란 당시에 숙성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 있죠? 노란색. 노란색인가? 병아리색 같은데. 예, 요 색깔이 정제란 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게 직접적인 지배 구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천성에서도 보이지만은 주로 병력들이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 일본군이 여기 있으면 조선군은 바짝 붙어 있겠습니까? 못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한 이틀 거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마즈 부대 같은 경우에 사천성에 있었던 이 부대가 주로 함양 뭐 이쪽까지도 막 치고 올라옵니다. 주로 공격을 이 부대가 많이 공격을 해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지금의 경상남도 이거는 사실상 뭐 해안가는 일본군 점령 지역이고 또 그 중간에는 뭐 언제는 일본군이 들어왔다가 언제는 조선군이 왔다가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한 1년 이상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도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전라도를 공략한다는 게 상징적인 공간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이제 남원에 부대가 있었거든요. 부대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보라색은 왜 들었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는 이상. 언제 축성됐는지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거죠. 두 개 있어. 30개 중에 이 두 개는 알 수 없다고 했잖아. 아, 쌤. 연구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주마 간산으로 전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게 지금 이 화사들은 사로 병진. 아닙니다 서울사예요. 사로 병진. 그래서 지금 요 해상도를 원래는 지금 바깥의 해상도처럼 하면서 이렇게 발로 짚어가면 여기 힘주고 뭐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게 하려고 만들었던 건데 생각만큼 그런데 또 이게 지금 요 위에서 보니까 멋있는데 내려와서 이제 글자가 이제 크고 하니까 오히려 안 보이죠. 오히려 조금 키가 좀 더 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혹시 나는 그 유물은 잡는 가려고 시간대 예. 내빈들 꽃 떨어질 때 보통 우리가 뭐 축하를 그린다는 붉은 꽃을 사는데 좀 흰 꽃을 사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우리 저 행사 담당자도 깜짝 놀랐답니다. 전분꽃이라서. 그 색깔이